배감 박은식은 한국 통사에서 국혼인 국사를 지켜나가면 나라의 몸은 망해도 나라의 혼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를 통해 우리의 참 역사는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의 민족혼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류 열풍사랑 의장이시죠? 박찬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이 세계환단학회 박성수 회장님이 저술한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인데요. 먼저 저자에 대해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자이신 박성수 교수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시고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이며 세계환단학회 회장이십니다. 1931년 출생이시고 서울대 사범대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이 있었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역사운동에 일념하고 계시는 역사학자이십니다. 저서로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군 문화 기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해와 비판 의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상생출판에서 다시 재출간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80대 중반이심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한평생 한민족의 참 역사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셨네요. 그럼 오늘 함께할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사의 맥을 찾기 위한 노력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83년입니다. 대부분을 83년에 집필을 하셨고 그리고 85년 봄에 출간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이번 책은 2015년에 개정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1부는 민족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부는 민족운동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민족과 민족사의 맥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사학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사학과 사대주의 사학, 식민사학을 극복한 대한국사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부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정독하시면 민족사의 진실을 찾는 독립운동가와 역사운동가셨던 우리 선조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민족사의 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책에 보면 민족이란 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과 뜻을 던져주는 마술적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구절처럼 숱한 고난을 당했던 우리 민족에게 민족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겪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한민족으로서는 민족이라는 말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민족을 피를 같이 하고 역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마치 내 몸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김구 선생이 주도한 임시정부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민족이란 7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공동의 언어, 문자, 국토, 주권, 경제, 문화, 그리고 민족 정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민족이 지닌 고유한 요소를 잃게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민족이 되고 그 전부가 빠지면 한민족의 근본과 자질을 잃어 다른 민족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언어, 문자, 국토, 그리고 문화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민족 정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대에 민족에 대한 자각, 그리고 민족 의식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 한민족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제시대에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민족 단합의 근원이자 민족 자존의 원동력이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이후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는 형성되었지만 우리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라는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말씀하신 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민족이냐 다른 민족이냐 또는 당시에는 민족 개념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라고 하지만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지 않았냐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이 책이 나오게 된 80년대 중반으로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민족의 성립을 근대 이후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민족의식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족은 오래전에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인데요. 그 오래전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신라가 아닙니다. 이 책에 의하면 임시정부의 의견인데요. 우리 한민족의 구성 요소는 이미 단군 조선에서 갖추어졌습니다. 민족주의는 수천 년에 걸쳐서 발전하여 신라 화랑에서 그 뿌리가 내려졌고 고려를 거쳐 조선 세종 때 그 열매가 맺어졌고 3.1 독립선언서에서 민족주의의 불꽃이 타올랐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민족이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 개념은 통일 신라 시대 이후가 아니라 이미 단군 조선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 임시정부의 견해이자 저자의 견해인 거네요. 네. 그럼 지금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족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과 민족주의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민족주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민족주의는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주의는 유럽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과 일본의 제국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고 지키려는 국수주의와도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를 바르게 알면 우리 민족에 대한 인식도 바로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라는 책을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민족사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단연 민족사이다. 이 책에서는 민족사에는 맥이 있다. 맥을 짚어보면 아직은 맥박이 약동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족사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를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고 하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을 뜻합니다. 이런 주체가 명확한 역사가 민족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리고 아는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민족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먼저 고대사와 근대사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모름지기 부분보다 전체를 보는 데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고대사에 대한 일가견을 가져야 하고 한국사를 하는 사람도 동양사나 서양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사관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한국사와 소한국사의 갈림길은 고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한사관에 따르면 우리 역사는 4,000년 역사다. 즉 고조선 2000년의 역사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는 곳입니다. 이 책을 쓰는 당시에는 고조선 역사 2000년이 실제 역사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인정하게 되면 대한사관이 되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서 소한사관은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한사관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대한사관은 인류의 창세 민족인 환족이 지구의 첫 문명을 열었으며 그 문명이 동서의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세계 역사와 문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온 인류를 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한 결의로 인식하는 사관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밝힌 유일한 정통사서가 바로 환단고기인데요. 이 환단고기 책이 나옴으로써 그 이전의 대한사관보다 더 확장된 대한사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대한사관을 연구하는 학문, 민족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민족사학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민족사학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요? 민족사학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설 무렵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백암 박은식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 이 두 분이 민족사학의 큰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족사학은 멸국과 멸종의 위기에 서서 몇몇 소수의 역사가들이 비장한 각오로 시작한 외로운 투쟁이었고 독립운동으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자 박성수 교수님은 개정판 서문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려면 모름지기 단재 신채호로부터 시작하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민족사학의 시작은 바로 이 두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암 박은식 선생은 당시 현대사를 기술했다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상고사를 기록하셨던 분입니다.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통받는 역사를, 그리고 독립운동 지열사,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책 이름이 블러디 히스토리입니다. 피의 역사라는 것이죠. 혈사라고 하는데요. 일제시대에 피를 흘렸던 한민족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투쟁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 전후사망고, 조선상고사 등의 책을 통해서 한민족 고대사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명성은 익히들 알고 있지만 그분의 사학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사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추구한 사학은 결국은 진정한 한국사, 참 한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요. 첫째, 대한국사의 정립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 역사인 것을 확신하고 2,000년의 허위성을 폭로했습니다. 추락된 소한국사를 있는 그대로의 대한국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삼국시대까지의 고대사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문약한 민족이 아니라 본래는 무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민족 문화의 원류를 찾아 그것을 본으로 삼고 모든 외래적인 것을 말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에 있었습니다. 즉, 불교, 유교, 기독교와 같은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민족 고유 문화와 사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단재는 그 실제성을 밝히고 그것이 민족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신교 문화인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고유의 종교를 수두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특징은 민족사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이 준 교훈을 중시하여 통일 한국의 염원을 투사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사의 일체성을 분열 속에서 찾고 서로 나라의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우리 민족사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네, 단재 사학이라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일화나 명언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신채호 선생님 하면 세수를 할 때도 일제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고 꼿꼿이 서서 세수를 했다거나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등 명언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기억되는 것도 결국 해방 후에 신채호 선생님의 학문적 성과를 지금 강단사학이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치켜 세우는 척 하면서도 결국 학문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식으로 불구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학문적 성과 중 하나가 전후사만론인데요. 1926년 쓰신 전후사만고 책과 이후에 쓰여진 조선상고사를 보면 전사만과 후사만을 통해서 고조선이 삼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단군 왕검은 삼신오제의 개념으로 국가 이념을 삼아 신안, 불안, 말한의 사만을 세우고 삼경을 두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사만을 인정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신채호 선생 이외에도 정인보, 안재홍, 최동, 문정창 등이 있습니다. 이 전후사만론은 환단고기 책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사환과 후사만이라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 하면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 상고사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상고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민족 역사서입니다. 단재 선생님이 46세 되던 1925년 5권 분량이 됨직한 한국 민족사를 탈고하셨습니다. 6년 뒤에 발표된 조선 상고사는 그 일부였던 것 같으나 나머지 원고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1931년부터 조선 상고사는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아신 신채호 선생님은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조선 상고사는 그 필생의 대작으로 생각하였던 원고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일제 연호가 박힌 신문에 신채호의 이름 석자가 붙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1936년 2월 어느 날 단재 선생님은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책은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해방 후에 조선상고사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민족사학하면 배감 박은식,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으로 이 책에서도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외에 또 언급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네, 민족 역사가 장도빈 선생님이 있습니다. 장도빈 선생님은 1910년 만국 후에도 간도와 노령으로 망명해서 한국사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는데요. 그 역사학은 그대로 민족 저항사학의 항맥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사학을 가파, 나파, 다파로 분류해서 비판했는데요. 가파는 단재 신채호의 고대사관과 배감 박은식의 근대사관을 계승하여 단군의 역사적 실제성을 확신하고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서술하는 역사가들입니다. 다파는 일제 식민사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단군을 단순히 신화적 인물로 묘사하고 독립운동사 서술을 소홀히 하는 역사가들입니다. 그리고 나파는 가파와 다파를 절충한 집단으로 중간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민사관의 극복이란 다름 아닌 다파와 나파를 없애고 가파가 한국사학계의 주류로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도빈 선생님은 1963년에 타계하시기까지 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나파와 다파 사학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통탄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소 붓으로 투쟁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네, 장도빈 선생님께서는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주류 역사학계에 대한 비판을 금치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분류하신 가파, 즉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식 선생님을 계승하는 역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민족사는 심각하게 왜곡되고 말았는데요. 어떤 역사 왜곡들이 있나요? 이 책에서는 먼저 사대주의 사관을 들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관에만 민족사 왜곡의 책임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오래되고 깊은 왜곡의 뿌리가 바로 사대주의 사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사 왜곡의 역사가 멀리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소급된다고 보았고 그 뒤에 나온 거의 모든 사서들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한 것인데요. 이 책에서 인용한 조선상고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조선의 사서인 신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록이 바로 역사를 쓴 장본인들에 의해 없어졌으며 단지 사대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지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아류인 일련의 삼국유사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하늘 아래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요 이는 만일 역사에 혼령이 있었다면 처참한 눈물을 흘릴 일이라 개탄하였습니다. 사대주의 사관이라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오직 삼국사기 뿐이로구나 하시면서 한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서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네, 이 책의 57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재에 따르면 우리 민족사를 똑바로 적은 고유의 사서들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 태종 때까지 남아 내려왔었는데 국시에 위배된다 하여 이것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던 것이다. 즉 조선 개국 후 2대 태종 당시에 서원관에다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고유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서들을 모두 모아서 일거에 불태웠다고
조선상고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서에 대한 분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세조, 예종, 성종의 약 50년 기간 동안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서들을 모두 수거합니다. 일명 수서령이라고 하는데요. 예종실록에 보면 닉자처참, 즉 은닉하고 숨기는 자에게는 참형에 처한다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책들이 모두 수거되어 조선 왕실 도서관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역사라는 것은 아무리 그 흔적을 없애려고 분서하고 갱유한다고 해도 무엇인가가 남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어 민족사의 실상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어낸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 정신을 드높이고자 했던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